자, 아나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나키가 뭔지 아시죠?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의 준말인 건데 이게 그 모임이에요.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운다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 지금도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예. 아무튼 혐오, 스압, 크리처도 경악한 광기, 아나키에 대해서 한번 이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키 피해자들의 주장, 피해 아동 이렇게 있는데 7살 애가 고열, 호흡 곤란 증상이 왔는데도 병원을 보내지 말라고 권장을 했고 그래서 폐렴이 되고 기관지 확장증이 걸렸다. 4살 남자애가 40도 고열이 났는데 병원 가지 말고 집에서 해열하라고 권장이 됐고 그 결과 고열로 인한 뇌사 상태가 됐고 3살 여자아이가 뜨거운 국물에 데워서 이거 어떡하죠? 라고 물어봐서 그 사람들이 따뜻한 물로 가라앉히라고 권장을 했고 그 결과 화상 트라우마로 1년여간 물기피증이 생겼고 한 남자아이가 귀에 고름이 생겨가지고 어떡하죠? 라고 물어보니까 소금물 약간만 넣으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 결과 고름이 심해져서 중이염이 발생해서 수술 치료를 해야 됐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아나키 회원으로 활동해온 이 씨는 본지 인터뷰에서 지금은 아나키를 알게 된 걸 죽고 싶을 만큼 후회한다 라고 말했다. 예방접종을 거부하고 약을 일절 쓰지 말라는 아나키 지침에 따랐다가 딸 수민양, 그러니까 7살 수민양의 건강이 초등학교 입학이 불가능할 정도로 나빠졌기 때문이다. 이 씨는 최근 아나키를 운영하는 대구 한의원 김유진 원장을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나키 알게 된 것 후에 평소 딸이 잔병 치레가 많아 걱정하던 이 씨는 아이가 약한 건 병원 항생제와 각종 약품 부작용 때문이라는 아나키 주장에 솔깃했다. 이 씨는 전문가인 내 말만 들으면 약 안 쓰고도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 라는 김 원장의 자신감에 홀린 듯 빠져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때부터 딸에게 약을 일절 먹이지 않았다.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해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 석 달 정도는 별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딸의 면역력이 강해지는 느낌도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수민양 몸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매일 기침과 함께 섭씨 39도에 이르는 고열 증상이 나타났다. 그해 7월 대구로 김 원장을 찾아갔다. 김 원장은 수민이는 절대 약을 먹여서는 안 되는 체질이다. 내 말만 믿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수민양에 대한 해독 치료와 함께 한약을 처방했다. 하지만 딸의 상태는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다. 온몸에 두드러기와 염증성 부종도 생겼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나 천안 순천향대 병원을 찾았더니 폐렴이란 진단이 나왔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이 조금씩 호전됐지만 김 원장이 계속 병원에 두면 수민이 몸이 더 안 좋아질 거다. 당장 퇴원시키라 라고 했다고 한다. 이 씨는 그 말을 들었다. 아우 씨. 수민양을 퇴원시킨 것은 물론 수백만 원을 들여 아나키에서 추천하는 쑥가루, 건강식, 한약 등을 지어 딸에게 먹였다. 이 씨는 그때는 김 원장 말을 안 들었다간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 같았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수백만 원이나 드는 쑥가루, 건강식, 한약 팔아먹으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딸에게 나는 죄인. 하지만 수민양 건강은 다시 나빠져만 갔다. 급기야 올해 1월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수차례 피를 토했다. 걷기 어려울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초등학교 입학도 미뤄야 했다. 그런데도 김 원장은 아이는 멀쩡한데 엄마가 믿음이 부족하네요 라고 했다. 참다 못한 이 씨가 찾은 동네 한의원에선 아이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으니 큰 병원에 가보라 라고 얘기했다. 서울대 병원에 입원한 수민양은 기관지 확장증, 갑상샘 기능 저하, 폐렴 등 진단을 받았다. 이 씨는 내 잘못된 믿음 때문에 수민이 건강과 소중한 1년을 버리게 됐다 라면서 나처럼 아나키를 맹신하다 딸에게 죄인이 될 순진한 엄마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목소리를 냈다라고 말했다. 이게
너무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이런 걸 왜 믿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일 문제는 이제 사기꾼이기도 하죠. 사기꾼이 세상에 너무 많아. 여기는 이제 아나키 카페에 있던 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열나는 아이께서 한다는 말이 날이 바뀌어 아나키 2일차인 초보 아나키스트예요. 지난 밤부터 열나는 아이, 계속된 물 마사지에 결국은 짜증내며 깨더니 쉬야도 하고 물보충도 하고 밖에 나가자 조르기도 하네요. 깜깜하니까 햇님 있을 때 나가자 했더니 삐짐 실컷 아픈 아이 특권 누리듯이 엄마를 부리더니 엄마 지금 병원 깜깜해? 라네요. 응 병원도 깜깜해. 병원 가고 싶어? 했더니 응 가고 싶어 랍니다. 아프긴 아픈가 봐요. 근데 어쩌지? 네 엄마 아나키스트라 당분간 사탕 주는 병원쌤 못 만난단다. 나는 달라. 나는 세상 사람들 병원 가는 거 그거 믿지 않고 뭐 이런 부심이 있는 거죠. 아나키 회원으로서. 현우는 12월 말 침독에서 진물이 나고 나서 지금까지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감기로도요. 보는 사람마다 한마디씩은 하는데 오늘 예약해서 아토피 센터에 처음 갔어요. 처방등은 하지 않지만 알레르기 내과 의사가 당장 병원 가고 보습제 20번 바르라네요. 이 의사쌤이 기어이 격해져서 눈물을 흘려서 보습제에 뭔 나쁜 게 있다고 이러면서 울컥하시더라고요. 고집 세다고 저더러 학대했대요. 전 이미 많이 지치고 해서 눈물 나지는 않아도 속으로는 우울해지네요. 소신으로만 해결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스테로이드에 보습제에 학대가 맞고 보습제는 그냥 피부 촉촉하게 만드는 건데 그냥 모르겠다. 지난 주말 폐렴기 있는 기관지염에 걸려서 산림한의원에서 받은 기침약 먹어도 되는지 문의했었어요. 급해서 핸폰으로 문의하다 보니 양식이 틀려 보류 게시판으로 가면서 한의원 기침약은 못 먹였지만 땡땡씨 정말 고마웠어요. 아이는 3일을 앓고 나서 결국 월요일 폐렴으로 입원하게 되었어요. 뭐야 이게? 에? 수두와 감기, 몸 공부 잘하고 열도 2번이나 잘 내리길래 우와 애들 몸은 대단하구나 하며 10월 한약 먹이길 잘했구나 했죠. 하지만 엄마가 너무 지친 아이를 몰라주었나 봐요. 그렇게 몸 공부하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잘 치료받고 나가서 해독, 보약 순서대로 하며 천천히 응원해줘야겠어요. 아우씨. 그나저나 응급실에서 너무 힘들어서 저도 진료 보았더니 저도 폐렴의 후두염이라는데 몸 공부는 나중으로 하고 열심히 약 먹고 간병해야겠죠? 미친 거 아니야? 뭐야? 일단 자연치유 된다길래 믿고 햇빛 쐬기, 숯 바르기 했는데 샤워도 3번씩 하고 청결하게 한다고 했는데 오늘 병원 가니 2차 감염됐다고 해요. 이럴 경우 어째야 하나요? 일단 무조건 항생제 먹고 바르라고 막 그러는데 농가짐부터 해결하고 2차 감염된 거 치료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점점 나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야 이런다고 뭐가 낫겠냐. 이런 공부를 저희 초중학교 때 안 배웁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속인 사람이 제일 잘못하긴 했는데 이런 거에 속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근데 가습기 세제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모르겠다. 이건 너무 미신이잖아. 그리고 몸 공부가 약간 우리 면역력 높이기 뭐 이런 거 같은데 답이 없네. 갑자기 얼굴에 아토피처럼 한두 군데 올라오기 시작했더랬죠. 2달 동안 서너 번 얼굴이 뒤집어졌어요. 햇빛 매일 보여주고 뭐 순빈으로 씻기고 얼굴 마사지 해주고 땀내기 해주고 집밥 제대로 안 해주면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숟가루 먹이고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신랑이 점점 심해진다고 병원 가보라고 난리. 결국 오늘 병원 끌려갔다 왔네요. 병원에서 지어온 연고 신랑이 열심히 발라주었네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네요. 도와주지 않을 거면 방해나 하지 말지. 진짜 답이 없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아내나 남편이 아나키에 심취해서 저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애 데리고 친정이나 뭐 이런 데로 가가지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 답이 없잖아. 며칠 전 아기가 열이 치솟아 깜짝깜짝 놀랜다며 글을 올렸더랬죠. 나의 손과 입술로 열을 체크하던 저와는 반대로 신랑은 체온계를 손에서 안 내려놨어요. 와, 체온계를 안 재나봐. 손과 입술로 열을 체크하나봐. 진짜 답이 없네. 상대적인 건데 체온이 지금. 와, 레전드다. 결국 40.5를 찍고 우린 다투다 해열제를 먹였어요. 태어나서 2번째 먹는 건데 아들이 다 뱉어내는 바람에 1cc 먹었으려나? 너무 울면서 저항하니 1시간 뒤에도 계속 열나면 다시 먹이겠다고 합의하곤 머리에 물수건도 싫어해서 따뜻한 물을 손에 묻혀 이마랑 머리에 묻혀줬어요. 그런데 10분도 채 안 돼서 열이 막 떨어지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30분도 안 돼서 2도가 떨어졌어요. 오히려 저체온증이 올까봐 무서웠어요. 약 한 방울이 이렇게 무서울 줄이야. 점점점. 진짜 미친 사람이다. 아들 남편이 살려놨더니 저체온증이 올까봐 무서웠다고? 진짜 레전드다, 레전드. 어제 소아과 가서 해열제 처방 받고 친정 엄마가 보는 앞에서 약 먹이고 어젯밤 아나키식으로 긴팔 입혀서 이불 덮고 후드 냉각하고 새벽 내내 물수건으로 머리 계속 해줬는데 친정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제가 하루 종일 같이 있어드리는데 병원 간호사가 아기 열 재보고 39.5도라고 경기 일어난다고 난리쳐서 소아과 갔더니 항생제 주더라고요. 와, 항생제랑 가루약을 줬는데 엄마 몰래 항생제 버리고 분유랑 물 타놨더니 색도 비슷해졌어요. 저번에 설사할 때도 친정에 있느라 엄마랑 대판 싸우고도 결국 애기 약 먹였는데 이번에도 자연 해열은커녕 완전 미친 엄마 됐어요. 저보고 답답하대요. 친정엄마한 유유. 진짜 미친 엄마다, 미친 엄마. 항생제를 기어이 안 주는 거 봐. 아니 그리고 그런 건 이해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전에 구충제 약이 당뇨인가? 간인가? 뭐 이런 데 좋다는 얘기가 돌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구충제 약이 막 품절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거는 성인이 낫지 않는 병에 대해서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먹은 거였잖아요. 암을 치료하고 싶어서. 그런 건 이해한다 그거야.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아도 자기 몸 낫고 싶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건데 이 아나키들은 지들이 안 하고 그냥 할 거면 지들이 하든가. 왜 애기들 그냥 약 안 먹이고 그냥 이래야 나
숟가루 먹고 뭐 열도 그냥 뭐 자기 입술로 대고 그러면서 되게 자기 좋은 엄마인 척하고 그런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답답하네 진짜. 다음 얘기입니다. 아이는 중2염이고 폐렴기가 있대요. 약도 안 먹고 이제껏 방치했다면 약도 안 먹고 이제껏 방치했으면 거의 90%일 거래요. 내일 엑스레이 찍어보겠어요. 하루치 약만 처방해줬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당연히 병원 안 갔어요. 아이가 몸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안도했어요. 지금도 열은 절대 고열은 아닌데 미열에서 38도 왔다 갔다 합니다. 잘 때 신음소리를 내 신랑이 걱정합니다. 사실 저도 안쓰럽지만 아이가 열심히 몸 공부 중인 거라고 힘내고 있어요. 지금 낮잠 자는데 37.8도고 다행히 숨소리는 나쁘지 않아요. 사실 많이 흔들려요. 어젠 열흘째 열이 있는데 또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열흘이나? 먹으면 하루 만에 없어지는 걸. 그래서 계속 이 카페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감기, 기침, 폐렴 후기 보고 또 보고 있으며 원장님 책 다시 읽으며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스스로를 토닥여요. 미치겠다. 이거 불쌍하다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시댁 얼굴은 봐야 할 것 같아서 시댁에 갔는데 그만 경기를 했어요. 애가 경기를 했다 보네요. 경기를 했나 보네. 지금은 시어른들 성화에 병원 입원했는데 벌써 가고 싶어요. 점점. 이번 열은 진짜 방심한 것 같아요. 제대로 아이를 케어해주지 못한 것 같아요. 작년 연말에 첫 경기 경험 후 119 타고 응급실 갔다 오고 이건 아니다 싶어 그 후에도 약 안 먹이고 자연 해열 여러 번 하고 나서 교만했나 봐요. 알고 있어도 경기가 시작되니 저도 당황하고 믿어주던 남편도 119 부르자고 했어요. 약 먹여야겠다고 하고 시댁에선 당연히 난리. 2인실 입원했는데 옆에 아기는 목감기에 입원했대요. 밀폐된 곳에서 괜찮을까 걱정도 되고 이따가 회진 돌 때 퇴원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의사를 설득할까 싶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고 어렵네요. 두 번째 경기가 다 제 탓인 것 같고 제가 뭘 잘못해서 우리 애가 아픈 건가 싶고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데 자꾸 눈물만 납니다. 시댁에서는 또 별난 애미로 낙인 찍힐 때고 별난 애미가 맞죠. 이걸 왜 범죄자야 범죄자. 아동학대자야. 물론 세뇌를 당했지만 병원 갈까 고민하다 다음날 결국 다녀왔어요. 한 달 기침, 일주일 열 나는데 이제야 병원 왔다 하면 저를 완전 이상한 엄마로 볼 게 분명한 의사쌤이라 반토막으로 말했어요. 에? 일단 현재 아이 상태가 궁금했던 터라 반으로 줄여 말했는데도 시어머니보다 더 무섭게 뭐 이런 엄마가 다 있냐는 표정으로 내내 보시며 말했어요. 당장 입원하라고. 의사가 아이가 평소에는 잘 지내나 물어봤고 잘 때 약간의 신음소리를 내고 끙끙거리며 힘들어한다 라고 하니 입원하라 하셨어요. 아이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노는 편이라고 둘째도 있고 해서 입원은 안 하고 싶다 하니 엄마가 애가 얼마나 아픈지를 얼마나 아냐며 저를 또 혼내더라고요. 미친 사람이다. 아기가 고열이 나서 엊그제 소아과 갔어요. 병원 도착 시 38.6도. 간호사들 난리치면서 얼른 애 옷부터 내복 빼고 벗기래요. 약 언제 먹었냐 해서 새벽에 먹었다니 바로 해열제 먹이래서 안 먹인다고 38.3도 이상부터 먹이는 건데 내가 안고 있어서 더 열이 있게 나오는 거 아니냐고 해열제는 알아서 먹일 거라고 했더니 겁나 속닥속닥. 지가 뭔데 38.3도부터 먹여. 진료 보러 갔는데 여의사 말투부터 짜증. 항생제 처방에 가루약에 해열제 넣었으니 잘 먹이라고 하면서 애 피부가 왜 이러죠? 아토피가 심하네 이래서 아토피 아닌데요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치료가 남은 줄 알고
그런데 간호사한테 뭐라 얘기하더니 연고 지금 발라주라면서 연고 뚜껑 따고 진심 화났어요. 그리고 토요일 밤에도 40도,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다 40도를 찍었네요. 콧물에 가래 기침에. 낮에 체온이 조금 내려갈 때 탕 목욕도 시키고 밤에 잘 때 잠 못 자가며 간호했는데 아이가 너무 끙끙 앓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런 적은 지난 수족구 심하게 앓아서 입원한 뒤로 처음이라 말 못하는 아가한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죄책감도 들고, 친정 엄마는 동네 분 아들 중에 감기열 때문에 머리가 잘못됐는데 무섭지도 않냐 하시고, 끝내 화요일 밤 5일차 밤에 아이 흔들어 깨워 해열제 먹였네요. 밤새 아파 울던 아이가 해열제 먹고 살짝 땀이 나더니 37.7도 찍고 잠들었어요. 왜? 조금만 더 참을걸. 그동안 고생한 게 한순간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네요. 나는 해열제 주고 나서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해열제를 먹여서 미안하다는 거였어. 여기에 댓글이 달렸네. 5일이나 기다리셨는데 아깝네요. 혹 단번에 더 고열로 오를 수 있으니 알고 계시고, 아주 고열에는 해열제가 더 무서운 독임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열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시고 다음번에는 꼭 자연을 하기를 기도할게요. 열이 무서운 건 모르기 때문입니다. 41.7도까지 괜찮고요. 대신 열이 잘 퍼지도록 주물러 주셔야 돼요. 진짜 미쳤다. 소름 돋는다 방금 이거는. 다음엔 더 잘하실 거예요. 저희 아이도 2.8에 태어났지만 결코 작지 않아요. 엄마부터 내 아이는 어렸을 적부터 작고 약했지 라는 편견을 버리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소화력만 잘 도와주시면 돼요. 전 이제 열은 무섭지 않고요. 화상이 무서워요. 공부했지만 제가 뜨거운 물에 닿아보니 정말 아프거든요. 네가 아픈 줄 알면 답이 없네. 이게 진짜 말이 안 된다. 41.7도. 그러면 머리가 상하는 수준 아닌가? 잠깐만. 온도 41도. 체온이 몇 도면 죽는 거지? 여러분들 이것 좀 보세요. 41도 이상이 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며 42도를 넘으면 신체의 단백질이 변질되어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게 된다. 근데 이 새끼는 41.7도까지 괜찮대. 진짜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 진짜 말이 안 돼. 여기 이제 아나키 아닌 사람의 그 얘기인가 봐요. 아나키 하시는 분들도 본인들의 수신을 가지고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하시는 거겠죠. 근데 아나키 하시는 분들이 보셨으면 해서 댓글 달아요. 저희 둘째 좀 아파서 충남대에 입원해 있는데 그 병실에 2돌 지난 아이가 온갖 기구를 온몸에 장착하고 본인 의지로 앉지도 먹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얘기 들어보니 아나키 하시던 분이 아이가 열 나는데 해열제 안 먹이고 자연치유 기다리다가 결국 열 경기 왔고 응급실로 왔으나 아이는 혼수 상태. 중환자실에 2주 정도 있다가 이제 자가호흡 가능해져 일반 병실로 왔으나 후유증으로 뇌에 손상을 입어서 2돌 된 아이가 분유 먹고 방향 감각 등 감각 상실로 앉을 수도 없어서 부스터에 의존하고 엄마가 목 잡아줘야 겨우 앉을 정도였죠. 그 엄마는 본인 잘못이라고 매일 울고 왜 자기 아이를 데리고 그걸 왜 믿어? 말이 안 되잖아 진짜. 모든 선택은 아이가 아닌 부모가 하는 거지만 멀쩡하던 아이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저 엄마의 선택으로 그렇게 아플 수 있다는 거, 그건 알고 감당하실 준비가 되신다면 하시길 바래요. 진짜 아나키를 왜 해? 아나키 했던 엄마입니다.
매일매일 후회 속에 살고 있어요. 예전부터 자연 치료에 관심이 많아서 아나키를 알고 난 후 바로 가입했습니다. 그곳에 한약과 비누를 사기도 했어요. 가입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저희 아이 피부가 뒤집어졌는데 정말 멍청하게도 병원에 바로 가지 않고 맘닥터 말을 따랐습니다. 그 맘닥터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나키 카페 회원들. 그러니까 엄마 닥터라는 거야. 본인이 의사라는 거야. 이 때문에 남편과 정말 많이 싸웠어요. 피와 고름이 잔뜩 나오고 살이 딱딱해진 게 제가 봐도 심각한 상태였지만 맘닥터 말을 따르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 피부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었지만요. 그러다가 보다 못해 남편이 아이 들쳐업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웃기게도 아이 피부에 무슨 약을 쓸까 전전긍긍하면서요. 그런데 병원 가서 얘기 들어보니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면 절대 원래 피부로 돌아올 수 없다고.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병원 왜 안 왔냐요? 세균 감염도 우려되고 여러 가지로 심각했습니다. 의사 말을 듣는 순간 멍했습니다. 의사의 말은 맘닥터와 많이 달랐어요. 그날 이후로 전 아나키를 완전히 끊었지만 제 아이의 피부는 꾸준히 치료하고 있음에도 진전이 없습니다. 남편과는 현재 이혼 위기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아나키를 시작한 겁니다. 제발 아나키 맘닥터 제발 아나키 맘닥터 신봉하지 마세요. 야, 이게 진짜 이혼 사유다. 이혼 사유고 뒤돌아서 후회할 수 없는 문제예요. 왜냐면 아이가 아예 다쳐버리면 어쩔 수가 없잖아. 아이 때 막 큰 병 안 치르고 잘 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왜 믿어? 맘닥터를. 다음 글입니다. 아이 열이 39도인데 방치하는 아내랑 이혼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쓴 글이네요. 동생이 여기 조언 구하라고 해서 아이디 빌려 글 씁니다. 결혼 6년 차고 5살, 3살 아이들이 있습니다. 와이프는 전업주부입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들은 꼭 자기 손으로 키우고 싶다고 했고 저도 동의했기에 첫째 임신과 동시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아내가 애들을 정말 아끼는 건 저도 압니다. 뭐 하나 사도 유기농으로 사고 좋은 건 전부 해주려 하고 저도 좋죠.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돈 버는 거니까요. 근데 아내가 몇 년 전부터 아나키인가 뭔가 하는 것에 푹 빠졌습니다. 아이들을 약을 안 먹이고 키운다고 하는데 처음엔 저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약을 섭취하는 게 좋지만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정도가 해도 지나칩니다. 예방접종도 안 맞으려고 합니다. 예방접종이 오히려 애들 건강을 해친다고 하고 오히려 의학계에 과도한 상술로 건강을 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아파도 절대 병원에 안 갑니다. 절대로요. 감기 같은 거는 당연히 갈 필요도 없는 거랍니다. 열이 끓으면 현미 액종인가 뭔가 하는 걸로 잡는다고 합니다. 애가 배탈이 나서 아파하는데도 쑥가루를 먹으면 된다고 그럽니다. 채팅창에서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전업주부들이 의외로 다단계나 아나키 같은 거에 취약해요. 본인 상식선에서 이해되는 무언가가 있고 소속감을 제공하면 푹 빠져요. 아나키 대부분이 주부예요. 그죠. 왜냐하면 일을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고 애를 키우다 보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어디엔가 소속감이 떨어지게 되니까 약간 저런 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단계 같은 데를 가면 이제 옷 멋있게 빼입고 뭐 대리님, 과장님 이런 거 하니까 그런 소속감과 그런 자리 이런 거에 빠지게 되는 거고 아나키 같은 경우에도 의사가 뭘 알아? 내가 더 똑똑해. 맘닥터가 맞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죠. 막 소속감도 있고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뭔가를 알고 있다. 우리가 진짜 위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의도는 다 좋아. 근데 뭐야. 그러니까 이 아나키 만든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고 하는 사람도 나빠 사실. 그러니까 애들을 사랑하는 거는 둘째치고 사랑해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인간을 사랑해서 죽이는 거 이런 거 많잖아요. 죽인다고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죠. 방향이 맞아야죠. 그 사랑의 방향이. 근데 이 아나키는 너무나도 그 방향이 틀렸다. 예. 아무튼 계속 읽어볼게요. 아이가 갑각류 알러지가 있는데 예전에 어린이집에서 실수로 먹여서 알러지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상태가 심각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저는 병원에 가고자 하였는데 아내는 절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알러지 같은 건 언제 심각해져서 기도까지 부을지 모른다는데 그걸 그냥 냅두자고 그런 겁니다.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고. 이걸 견뎌야지 애가 튼튼해진다는 헛소리. 그때마다 제가 곁에 있었을 땐 제가 억지로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럴 땐 미친 듯이 저에게 화를 내고 제가 애들을 망치고 있다고 그럽니다. 며칠 전에 첫째가 열이 심하게 올라서 39도까지 갔습니다. 저는 출장에서 저녁 무렵에 돌아왔는데 아이가 아프다고 하더군요. 열 경련도 하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당장 응급실에 가야겠다고 준비를 하는데 아내가 안 된다고 하는 걸 보고 이 여자랑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느꼈습니다. 정이 떨어진다고 하는 게 뭔지 알겠더군요. 알고 보니 3일 전부터는 상태도 많이 안 좋았고 그동안 뭘 했냐고 물어보니 애가 사열을 하고 열경련이 일어나는데 매실이랑 죽만 먹였다더군요. 그리고 관장도 했다고. 와! 관장은 도대체 왜 하냐고 했더니 열이 나는 게 소화계 문제여서 관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참. 육성으로 욕이 나오더군요. 현미액종으로 열 잡으면 된다고 계속 그런 거 못 참고 이혼하자고 그러고 일단 첫째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가와사키라고 하는데 다행히 큰 지장은 없는데 열 안 내리고 계속 방치했으면 뇌에 손상도 왔을 거라고 의사가 그러더군요. 집에 돌아가 보니 아내는 이혼하자고 그러고 둘째 데리고 친정에 갔습니다. 일단 지금 저도 부모님 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이혼 사유가 되겠죠. 아내가 애들 아플 때마다 그 카페에 글 올리고 사진도 올려서 아내가 애들 병원을 안 데려가고 방치했다는 증거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혼해야 돼.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자,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속인 사람이 잘못한 거긴 하지만 속은 사람도 문제가 있어. 이거 속았으면 뭐 다른 거 안 속을 것 같아? 안 돼. 이혼해야 돼 이거. 안 돼. 자, 다음 글입니다. 남자아이 42개월입니다. 열경기 할 때 정말 열이 계속 심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며 증상이 너무 심했어서 정말 이렇게 괜찮아진 게 좋아서 어제 저녁엔 계속 웃음이 나더라고요. 열 완전히 내리고 24시간쯤 지났기에 더 늦기 전에 후기 써놓아요. 열 경기를 집에서 약 없이 낳은 아이도 돌봐준 저도 자랑스럽고 뿌듯해요.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토요일부터 기침을 콜록대기 시작했어요. 금요일쯤 대수롭지 않게 좀 한 것 같긴 한데 좀 심하게 종일 컹컹대며 기침한 건 토요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도 종일 기침을 했지만 미열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점심때 갑자기 식욕이 없길래 크림 스프와 파스타, 프렌치 토스트를 먹였어요. 그랬더니 미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늘 아플 땐 누룽지만 혹은 안 먹으면 맨밥에 소화 잘 되는 볶거나 삶은 채소나 된장국만 먹으면 넘어갔는데 저도 약한 감기 기운에 귀가 멍하고 어질어질하다고 아무거나 먹인 게 패착이었네요. 일요일 저녁엔 식욕이 완전 없어 해서 누룽지 끓여 4숟가락을 먹였어요. 점심 먹고 서서히 오르던 열이 6시에 누룽지 4숟가락에 고열로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말이 통하고 생각이 말짱해지는 5살을 앞둔 4살 아이라 계속 의견을 구한다고.
관장한다고 설득해 보았는데 아이가 완강하게 안 하겠다고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열만 하고 말았어요. 관장은 어른이 해도 너무 힘든 일인데 애를 가지고 해열제를 먹이면 되는데 뭔 관장을 해. 그리고 사열만 했대. 사열이 뭐냐면 이제 피 뽑는 거잖아요, 살짝. 완전 유사각인데, 완전. 그런데 8시쯤이 되자 아이가 열에 달떠 멍해지는 것 같아 큰일 나겠다 싶어 일단 물에 간을 조금 해 연하게 식염수처럼 만들어 관장을 했어요. 진짜 끔찍해. 바로 변이 안 나오길래 잠시 안고 있다가 레자 소파에 옆에 앉혀놓았더니 아이가 힘없이 제 팔에 기대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아이가 살포시 뒤쪽으로 기대는 느낌이 들어서 쳐다봤더니 아이 눈이 허공에 떠서 저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관장도 관장약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지가 소금물로 한 거야. 야, 그랬더니 지금 아이가 눈이 풀렸죠. 일요일이라 애아빠가 있었고 애아빠에게 6시쯤 저녁 먹고 설거지하는 동안 잠깐 안아줄 때 아이가 열경기 올 수도 있으니 경기 오면 세워 안고 머리를 어깨에 기대게 해서 거품 개어내면 어깨에 받고 등을 두드리라고 말해놨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얼른 달려와 안아줬어요.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아빠가 얼른 달려와 안아줬어요. 안아 올리니 관장 애기 소파에 흥건히 물병과 함께 흘려 있더라고요. 발바닥을 세게 쳐도 반응이 없었어요. 어깨에 거품 좀 개어낸 상태에서 손톱 및 발톱 밑에 사혈을 다 하고 나서야 울기 시작하고 의식이 돌아왔어요. 손톱 밑은 아픈 데인데 울지 않고 떨지도 않고 멍한 표정으로 온몸의 근육이 쥐날 때 뒤틀리듯 뒤틀리더라고요. 야, 이 미친년아! 진짜 너무 끔찍해. 여따 바늘로 찌른 거네. 정신 차리라고. 발과 다리는 점점 푸르스름해지면서 피도 잘 나지 않고 검은색이었어요. 조금 놔뒀으면 올해 2월 처음처럼 경련을 했을 것 같은데 이번엔 경련은 안 하고 풀렸어요. 그리고 마비가 풀리자 아는 상태에서 쏟아내듯 관장액을 변과 함께 뿌렸고 화장실 가는 동안 된 변 상당한 약이 관장액과 함께 떨어졌어요. 아이가 경기 후 늘어졌지만 남은 관장액이 500ml 정도 있어서 관장 마저 하고 아이 안아서 변기에 허리를 앞으로 숙여 받쳐 안으니 남은 변을 다 보더라고요. 의식이 있어서 계속 힘없이 울긴 했지만 의식은 사실 왔다 갔다 했어요. 진짜 고문을 자기 자식한테 했어. 숨은 끙끙대며 쉬었지만 경기 후 바로는 엄마 입 어디 있냐, 몇 살이냐 하는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한참 있으니 굳은 것 같은 혀로 4살 하더라고요. 계속 안고 있다 그 말 듣고 침대에 눕혔어요. 경기를 8시쯤 하고 의식이 없는 건 한 1분 정도? 시간은 확실히 모르겠어요. 경기하고 치우고 2차 관장하고 번갈아 안고 있다가 치우고 씻기고 씻고 의식이 확실해져 눕히니 8시 30분이었어요. 아니 이 남편도 진짜 답이 없다. 아니 이런 걸 보면 좀 막아야지. 아니 야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습도는 머리맡에 수건 한 장 걸으니 헐 좋아서 그 정도로만 했고요. 아이가 열 때문에 발버둥을 치며 고통스러워했고 떨어지지 않고 치솟는 열에 헛소리를 해대서 몸에 손댈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추워하고 닭살 돋아 있어서 옷도 안 벗기고요. 이불 덮으면 답답해해서 이불이 몸에 살짝 닿아 있게만 하고 발 계속 만지고 주물렀어요. 발바닥과 발가락만 차더라고요. 그리고 두어 시간 잘 때 머리 물수건 해줬어요. 10시쯤 일어나서 한참 울었고요. 그냥 계속 머리에 물수건만 해주며 약을 먹일까 갈등했어요. 울어도 말을 알아들으며 우는 게 아니라 울다가 슬슬 잠들어 버리거나 이상한 외계어로 헛소리를 했거든요. 열을 좀 내려준다는 사열점 검색해. 열을 좀 내려준다는 사열점 검색해 알아둔 곳에 사열을 하니 피는 많이 나고 아주 일시적으로 열이 좀 내리더라고요. 갑자기 사람 말을 하며 대답도 하더라고요. 아, 진짜 답이 없어. 아, 제발. 헛소리 할 땐 너무 무서운 게 갑자기 덜덜 떨다가 부르르 떨더니 까르르 웃기도 하고 속 답답한 사람이 소리 지르듯 떼떼거리며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다 또 급 잠들고요. 그러다 상태가 좀 좋아지면 제가 거는 말에 대답도 하고 그랬어요. 와, 진짜 이걸 보면 죄책감이 안 드나? 이걸 보면 좀 약간 옛날에 귀신 들렸다라는 말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증상이. 헛소리에도 그 말 다 알아듣듯이 대답도 해주고 그랬는데 웃고 노래할 땐 정말 소름이 쫙 끼쳤어요. 눈은 뜨고 있는데 꿈결이듯 앞에 적어 좀 봐 그러면서 게임 동영상에 나올 법한 거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아, 헛것이 뭐였구나. 와, 미친. 계속 읽어볼게요. 저 무서웠겠죠. 무섭고 걱정되는 마음은 카페에 우리 아이 힘내라 글 올리고 지역 공부 카페 분들께 말씀드리고 응원의 말씀에 힘을 냈답니다. 고마워요. 아, 진짜 미친 사람이다. 네 아이가 제일 무서웠지. 아... 남편이 12시쯤 해열제를 먹이면 어떻겠냐고 물어요. 저도 계속 갈등 중이었고 관장을 했는데 이렇게 열이 안 내려본 건 처음이라서요. 근데 남편이 물어보자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신경이 상할 정도의 고열을 만들었는데 불을 꺼버리면 안 될 것 같다고 하자 남편이 그래 해주었어요. 진짜 답이 없네. 진짜 미친 사람이야. 와, 생각하는 게 진짜 레전드다. 이게 아나키들의 기본적인 이런 상식인가 이게? 열을 싹 올려가지고 몸에 안 좋은 기운을 빼내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건가? 와, 진짜 답이 없네. 진짜 잠깐 들어왔는데 나갈 수가 없네. 와, 아, 저도 지금 계속 소름 돋고 있어요. 저 읽은 글들 중에서 제일 소름 끼치고 제일 역겨워요 지금. 단 1시 넘어 아이가 발버둥 치며 못 자고 깨서 6시에 저녁 먹은 기억으로 관장을 한 번 더 했어요. 물만 나오려나 했더니 많은 물과 함께 변도 엄지 손톱만한 게 서너 톨 나왔어요. 관장을 왜 해? 그리고 그 새벽에 관장하고 나자 아이가 놀랍게도 떨고 헛소리 하던 걸 멈췄어요. 물 먹어서 바로 수분이 보충된 것처럼요. 멀쩡하게 말을 하면서 1시 반쯤 다시 잠들었어요. 그리고 밤새 그 모드로 물 죽여주며 졸다가 아이가 소리치면 저도 깨고 하면서 밤을 새우다가 4시쯤 되니 아이가 헛소리에 덜덜 떨며 평소에 잘 먹는 과자와 과일 이야기를 하며 깨더라고요. 배고프냐고 했지만 밤이나 다음날 아침에나 물 한 모금도 얹혀서 넘어가려면 얹힌 상태였어가지고 넘어가려면 몇 분 걸리는 상황이었어요. 아이고, 마침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산 포도당 캔디 생각이 나서 2알 먹이자 떨던 게 진정되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쯤 지키다 7시 반까지 저도 쭉 잤어요. 아, 잠이 와? 아침이 되자 열이 있긴 한데 밤에 당장 죽을 듯이 떨고 헛소리하던 아이가 평소 아침처럼 후다닥 걸어나가 TV를 트는 거예요. 그리고 한의원 가서 장장 10개월 만에 침도 맞고 집에 와서 누룽지죽 몇 숟가락 먹고요. 누룽지죽을 몇 번 먹이냐. 아니, 먹일 게 없나? 혼자 걷지는 못했어요. 몸에서 힘이 빠져나간 듯 다리에 힘이 없고 비틀거리더라고요. 3시쯤 되니 단 음식 타령하길래 배 구워서 조청 절여서 졸여줬어요. 몇 입 잘 먹고요. 그냥 자연식만 먹이네 거의. 가공식품을 아예 안 먹이네요. 안 자던 낮잠을 2시간 몰아자고. 포도당 캔디 먹었구나. 아무튼 안 자던 낮잠을 2시간 몰아자고 오후에 열 싹 떨어져 된장국에 밥 평소대로 잘 먹고 쌀 아침빵도 2덩어리 먹였어요. 밤잠도 평소대로 전혀 아프지 않았던 아이처럼 잘 자고 잘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은 약간 피곤해해도 평소대로 잘 먹고 잘 쌌어요. 변은 오후에 좀 풀어진 변 수준 1회요. 4시쯤 차에서 잠을 좀 자더라고요. 평소엔 낮잠 전혀 안 자거든요. 차에서건 어디건요. 쓰는 동안 지네들 보라고. 쓰는 동안 자기들 보라고 짜증내네요. 된장 넣어 저녁 챙겨 먹어야겠어요. 야, 이거 마지막 얘기가 진짜 레전드다. 진짜 말이 안 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아니, 열나 죽겠는 애를 관장시키는 게 진짜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균 때문에 변에 있는 그걸 빼야 된다. 바이러스나 균을 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빼겠지만 이 사람은 그냥 열나네? 관장하면 독소가 빠지겠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크가 있는 행동을 바로 하는 거잖아요. 이 미친엄마는. 이거를 피해자라고 봐야 되나? 아나키 엄마를? 이거 멍청한 것도 죄야 사실. 여기 속아 넘어가서 아이를 조지는 것도 진짜 죄야. 답이 없네. 그래가지고 여기 야간 쓰고 아이 키우기, 이 아나키에 대한 나무위키가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 예방접종을 안 하고요. 민간요법을 하죠. 그러니까 숯가루 먹이기, 수두 파티, 간장으로 비강 세척하기, 코 세척하기, 열경련을 일으키는 아이에게 관장하기 이런 거. 이를 카페 차원에서 서로 장려했다. 미친 거지. 검증되지 않는 약 판매, 화상 온수 요법. 미친 거야. 그래서 아까 그 마지막 얘기 있잖아요. 이게 끝이에요. 결론이 없어요. 그냥 이 얘기는 남편도 뭐 하는지를 모르겠네. 교육 수준이 너무 낮은 건가? 아니면 뭐야, 진짜 답이 없어. 모르겠어요.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아무튼 이 얘기는 진짜 어떤 괴담보다도 진짜 끔찍하네요. 그리고 제일 좀 끔찍했던 거, 저 무서웠겠죠. 그래도 여러분들 덕에 힘을 냈답니다. 고마워요. 진짜 다 사이코들이야. 아무튼 아나키의 광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